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원문 네 번째요. 이거 형상장이에요. 형상장에서 원문 네 번째예요. 예, 첫 번째 형상은 뭐예요? 양기상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양기상상. 두 번째는 뭐예요? 오기치료예요. 다섯 가지 기운이 있었을 때도 그 형은 있을 때 불가해야라. 해야만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 독상이죠. 예, 독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섯 가지죠. 예, 곡직, 염상 등등. 네, 오늘은요, 전상이에요. 전상이라는 것은 사주가 삼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삼자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삼상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은 흔히 삼상격 해요. 그래서 재신이 요왕이라고 해서 이게 재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주가 왕하고 상관생제한다. 그런데 이제 임철조 선생은 천만에다 꼭 그것만 상관생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보세요. 자, 임시와라서 삼자위전이란 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상관과 재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관생제는 자 다시 짚고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사례 명저 두 개라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로지 진실로 아름답긴 하다.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가요. 말리을 이자인데 우리는 알아서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말은 일일이 그러나 그렇지만 어쩌고 하는데 이 중국말은요. 이자 하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아서. 그러나 관인상생도 있고요. 재성이 관성을 보는 것도 있어요. 재생관은 되는 거예요. 관인상생하는 거 없고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기호라고 해서 이것도 소리법이에요. 어찌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상관생제만 있는 게 아니라 관인상생이나 재생관이나 어찌 온전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상관생제라는 것은 일주가 왕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땐 마땅히 재우는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당자입니다. 사주에서 비겁이 tak연 많으면 어떡할 것이냐. 재운으로 가면 되면 안 되죠. 재성은 비겁하니 관운이 아름다울 것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재성이 왕에서 왕한 운으로 흘러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일이 따져보면 일주가 강하면서도 비겁이 많다면 재성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관성운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상관운은 역시 더 아름답다. 왜? 그 비겁 기운을 빼주니까요. 그러니 모름지기 국을 살펴서 국 중에 의향, 과연 이게 무엇인가를 그 뜻을 살펴야만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다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래에요. 간단합니다.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가볍다라고 하면 유인수가 있어요. 이런 때는 일주가 왕하니까 어차피 설해야 될 거예요. 왜 이 인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희재, 재성이 좋지. 불이관, 이 관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인수가 강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상관과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관성에 들어오면요 인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상관의 기운이 더 빠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일주가 왕이에요. 재신이 가벼워요. 요 비겁해요. 자 이러면 뭐예요? 군겁쟁제가 일어나려고 하죠. 그럴 땐 희관, 관성으로서 저 비겁을 눌러줘야지 불이제, 재성으로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재관, 병견, 재성과 관성이 같이 봤다라면 일주가 왕해야 돼요. 왕상해야 돼요. 그러면 시재, 재성으로 가야지 불이관, 관성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괜히 사주에 들어와서 분란, 분탕질, 일주와 싸워선 별로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인상생을 하고 있어요. 일주가 휴수예요. 이런 땐 인수를 밝히지 비겁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명을 논할 땐 불가지별 한 가지 원문에서와 얘기 한 가지로만 잡을 필요가 없다. 잡지 마라라는 것이죠. 보름지기 찰 살펴라.
그 국의 의향을 살펴서 일주의 시기가 적당하게 만들어져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적, 적당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사례명조 두 개를 내주셨는데요. 둘 다 좋은 사주지만 하나의 두 번째 사주는요. 참 뭐죠? 운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이 따르게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운호 뭐죠? 불여 뭐죠? 운호 불여 명호 운 좋은 것만은 운 좋은 것이 뭐만 못하다. 아니죠. 이제 그러면 명호 불여 운호라고 해서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운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받아 먹는다라고 초조 선생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이건 67번입니다. 자, 정인격이죠. 정인격이 어떻게 돼서 정인격이에요? 진토 속에 있는 간목이 투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묘하고 해서 정인격 중에서도 인수가 오히려 무겁죠. 인수가 무거움으로써 일주가 강해졌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된다? 상관생제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성과 그래도 그걸 안 당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궁겁증제가 안 일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상관생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운은 평운이에요. 왜냐하면 목이 강하니까 화로서 배설해주면 평운이죠. 그럼 가장 좋은 운은 어디냐? 이 운이 될 겁니다. 왜? 여기서 상관생제에서 쓰니까요. 네, 맞습니다. 목체 금토용조예요. 네, 금을 용시로 합니다. 그러면 금을 용시로 하니까 토가 희신이 되겠죠. 네. 우선 읽고 조금 더 내려갈게요. 정묘이론이요. 네, 생호기춘이에요. 네, 그래서 상관생제하고 있다. 상관생제란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정인격으로 본 게 진토 속에 간목이 투출하고 목체니까 인수격이죠. 끓이는 것은 뭐를 끓이냐? 목이 성해서 토가 허하다. 맞습니다. 이 진토도 믿을 게 못됩니다. 서양 난취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서는요. 토를 어떻게 해요? 얻어서 그 상관에 화법을 하니 상관을 상관으로서 겁재를 화하니 또 어떻게 해요? 병화는 무쟁제지의라라고 해서 뭔 소리예요? 요 신금을요 병화와 정화가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토생금을 하고 있으니까요. 토가 화법을 해갖고요. 소위 운에서 경신신유가 들어오면요 있는다는 거예요. 선인지 사업을 아버지의 사업을 비록 조그맣게 된 사업을 이어갔고요. 자창 스스로가 창업을 했죠. 그 규모가 파대 잘못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재물이 아버지보다 많이 늘려났다는 것이죠. 요때예요. 요때 경신 신유 때문에요. 임술대운이 되면 안 좋겠죠. 뒤로 가질 않아서 그렇지. 임술은 목이 강하니까 목을 도와주면 안 되죠. 제발 10여만이다. 금액이 10여만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자가 된 것은 맞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다. 3월에 정화일주가 약한 듯 보이지만 자자의 묘목과 시간의 간목과 월간의 묘가 있어 약변유강이 된 사주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삼순대운인 기미대운까지는 선인지 사업이 미미하였을 것이고 사순대운인 경신대운의 재성운으로 흐르기 시작해서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목 5.8입니다. 목체 금토용조죠. 화는 플러스 한신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거예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 물려받은 거죠. 뭐. 자,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을 누르면 될 겁니다.
살의 명제가 두 개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사주는요. 예, 이게 지금 금용신이라 수가 괜찮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가 좋고요. 화가 플러스 한신이에요. 목이 채니까요. 이건 뒤는 인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강한 것을 도와주면 안 되죠. 예. 자, 다음 68번입니다. 이걸 기미, 신미, 병어 정유해서 이걸 철조 선생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양인이 투출해서 물론 화가 강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미터를 써서 그냥 상관격으로 잡았습니다. 상관격으로 잡으면서 어떡하냐, 유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하체 수금용지에서 수는 불용합니다. 그래서 금이 용신이죠. 그러면 축토가 좋을 겁니다. 이 축토까지인데요. 참 기구하죠. 운명이 이건 써야 되겠습니다. 써서 제가 철저 선생이 설명한 것을 쭉 쫓아가겠습니다. 자, 예. 아직도 안 되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기사, 신미. 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네. 병어 정유. 네. 이 유금이 용신이에요. 유금이. 차죠, 장하. 장하천. 아주 뜨거운 여름이라는 거. 이 미월이요. 마지막 미월인데도요. 이 미월 속에는요. 뭐가 들었냐면 중복과 말복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더운 달이에요. 지류난방. 그렇죠. 오미사 해서 왕지극이라 화토상관 생재하고 있다. 전 상관격으로 봤습니다. 격소령자 꺼리는 것은 정화 양인이 투가 냈어요. 그럼 이거 양인격으로 볼 것이냐, 그냥 화토상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극중에 전무습기, 맞습니다. 겁인사령, 겁재와 양인이 사령해서 조비 무궁이 뻗칠금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뻗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 조망, 일찌감치 돌아갔군요. 어려서부터 만났어요. 고고라고 해서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만났고요. 중운에는 수기한이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거 배고플 기자예요. 그리고 차란자, 춥고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육순지전에 이제 조금 있다 이걸 짓고 다시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요. 운이 동남목화지지로 흐르니 처, 재, 자, 록 하고 네 가지예요. 마누라, 재물, 자식, 관록. 그러면 결국은 넉자에서 두 자가 합쳐질 수 있어요. 처재, 자록이라고 해서 남자는 처를 재로 볼 수 있고요. 자식을 관으로 볼 수 있으면 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재, 자록은요. 남자로서는 딱 넉자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도 나타난다. 일자무성. 한 가지도 이 네 글자 중에서 하나도 이룰 수가 없었다. 지 추근이나 대예. 아까 추근 제가 가르쳤죠. 독방 습토라 회화 생금을 하고요. 암의 금국, 요 금국을 이루니 추교 금국이에요. 종 따라서 이걸 따라갔고 어떻게 됐을까요? 득 제후라고 해서 기회를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니법발제에 장사를 해갖고 재산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 웃깁니다. 참 이 운이 있으면요, 참 사람이 운대로 간다라는 게 이 사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에 칠순후 매첩 보세요. 칠순에 뭐예요? 매첩. 마누라를 샀어요. 연생이자 연달아서 두 아들을 얻고요. 끝 갑자기 해에는 북방수지라 행리수만이라 살기를 어디까지 살았어요? 구순까지예요. 그래서 어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라는 거예요.
그 유기운 해서 그 운이 있으면 필득기복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니 위인 그 사람 됨됨이를 기제라고 해도 이것도 또 서리법이죠. 어찌라고 하는 거예요. 가할양 그 뭐죠? 양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 헤아릴 수 없다. 참 대단하십니다. 구순까지 살면서 마누라 사고 자식 둘 낳고요. 참 대단하시네요. 예. 참으로 즐기는 운명이다. 육순 중순까지 중반까지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명도 구순까지 살고 마누라도 사서 자식도 낳으니 명호 불효 운허라 할 만한 운명이다. 이건 철조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보다는 운이 좋은 것이다. 천간에서 병신합이 될 것 같지만 연간의 습토인 기토가 생을 받아 합이 불화한다라고 했고요. 화 5.5네요. 토도 꽤 많네요. 그러나 건터라 아무 뭐 쓸 게 없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금이 용신이 되죠. 그리고 습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1번을 누르면 되겠죠. 네, 참 유금과 이 신금 메스예요. 지금 고생하고 앉았겠죠. 이 추운서부터 이제 들어와요. 참 대단하시네요. 예. 고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원문 네 번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원문 다섯 번째는 형이 이루어졌으면 마땅히 그 여유가 있는 것은 털어내야 된다. 또 형이 결합자는 반드시 그 부족함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거 원문도 길고요, 사례명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원문 길고 사례명조 많아서 이건 한 3번에 끊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